VO로 백만장자된 사람이 많다는데요. 그래서 지금 손이 VO로 가십니까? 아니면 QLD TQQQ로 가십니까? 대부분은 머리는 VO를 하는데 손은 QLD TQQQ를 누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투자 인생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오래 버티는 사람의 길, 하나는 빠르게 달리다가 중간에 멈추는 길입니다. 보그레드가 전 세계에서 힘을 가진 이유는 특별한 종목을 맞춰서가 아닙니다. 커뮤니티가 싫어하는 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과대망상, 단기 집중, 빠른 매매, 과거 성과에 대한 근거 없는 기대, 그리고 비논리입니다. 반대로 좋아하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사실, 낮은 비용, 넓게 분산된 인덱스, 꾸준함, 자산 배분, 그리고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그레드 철학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거는 느린 투자다. 그런데 보그레드가 말하는 건 속도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느리게 가자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가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는 사람은 결국 속도가 붙습니다. 복리는 속도가 아니라 시간과 생존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QLD TQQQ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QLD TQQQ는 많은 분들에게 꿈의 가속 페달처럼 보입니다. 그래프가 올라갈 때는 내 인생도 같이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는 가속 페달이기도 하지만 브레이크 고장이 나면 사고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QLD TQQQ는 실력이 아니라 규칙으로 다뤄야 합니다. 여기서 보글헤드 철학이 갑자기 살아납니다. 보글헤드식으로 QLD TQQQ를 다루면 레버리지가 독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에서 망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본인이 흔들려서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더 사고 싶고 하락장에서는 던지고 싶고 다시 오르면 따라 들어가고 또 떨어지면 후회합니다. 이 패턴을 끊어내는 게 핵심입니다. 보글헤드는 그걸 시스템으로 끊어냅니다. 지금부터는 VO 그리고 QLD TQQQ를 한 프레임으로 묶어서 실제로 계좌에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VO가 왜 전 세계 1위 ETF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위에 QLD TQQQ를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 딱 구조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주 현실적인 한 문장부터 시작합니다. 당신이 투자로 부자가 되려면 수익률보다 먼저 계좌를 지키는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은 시장이 주고 계좌를 지키는 건 내가 하기 때문입니다. 보글헤드가 투자 시작 전에 꼭 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비상금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이걸 다들 가볍게 듣습니다. 그런데 비상금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완충장치입니다. 비상금이 없으면 하락장에서 생활비가 무섭고 생활비가 무서우면 투자금을 빼게 되고 투자금을 빼면 다시 못 들어오고 결국 시장을 떠납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보글헤드는 먼저 버틸 돈을 만들고 그 다음에 투자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QLD TQQQ는 더 엄격해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평소에는 괜찮아 보여도 시장이 흔들리는 구간에서는 흔들림이 증폭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감정도 증폭됩니다. 감정이 증폭되면 규칙이 무너집니다. 규칙이 무너지면 레버리지는 칼날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입니다. QLD TQQQ를 하고 싶으면 비상금부터 확정하셔야 합니다. 직업이 매우 안정적이면 생활비 3개월 정도로도 버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6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잡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자영업이거나 소득 변동이 크면 더 길게 잡아야 합니다. 이 기준은 정답이 아니라 당신이 하락장에서 손이 떨리지 않을 숫자입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투자는 여유돈이 생긴 다음에 하려면 영원히 못합니다. 이 말은 진짜입니다. 여유돈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어야 생깁니다. 보글헤드가 강조하는 것도 이 지점입니다. 먼저 저축하고 그 다음에 소비하라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나의 투자 행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당신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종목이 아니라 자산 배분입니다. 주식, 채권, 현금의 비중이 전체 위험과 수익의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또 오해합니다. 나는 공격적으로 할 거니까 주식만, 그리고 레버리지까지. 이렇게 가면 상승장에서는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이 오면 계좌가 아니라 멘탈이 먼저 무너집니다. 보글헤드는 그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자산 배분을 먼저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VO는 알겠는데 QLD TQQQ는 그러면 어떻게 섞는 게 맞느냐?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저는 구조를 3단계로 잡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첫째, 평생 들고 갈 기본 엔진. 둘째, 흔들릴 때 계좌를 지켜줄 완충.
셋째, 욕심이 아니라 규칙으로만 쓰는 가속 페달. 기본 엔진은 VO입니다. 미국 대형 우량주 중심의 시장 전체에 올라타는 방식이고 비용이 낮고 구조가 단순합니다. 보그레드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낮은 비용인데 비용은 수익률에서 확정적으로 빠져나가는 유일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본 엔진은 최대한 단순하고 최대한 넓고 최대한 싸게 가져갑니다. 완충은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입니다. 이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가 없는 게 목적입니다. 이 완충이 있으면 폭락장에서 리밸런싱을 할 수 있습니다. 폭락장에서 리밸런싱을 할 수 있다는 건 폭락을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많은 개인 투자자의 승부가 갈립니다. 폭락장에서 현금이 있으면 매수할 수 있고 현금이 없으면 공포만 남습니다. 가속 페달이 QLD TQQQ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중입니다. 레버리지는 비중이 실력입니다. 비중이 크면 실력이 아니라 운이 필요해지고 비중이 작으면 운이 아니라 규칙이 작동합니다. 이제 현실적인 예시로 들어가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보그레드 철학을 존중하면서도 성장 속도를 조금 더 원하신다면 이렇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VO를 중심으로 두고 일부만 QLD로 올립니다. 그리고 TQQQ는 더 작은 비중으로만 둡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 상승의 과실은 VO로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기술주 상승 사이클에서는 QLD TQQQ가 엔진을 보조합니다. 핵심은 보조입니다. 주인공이 되면 사고가 납니다. 그럼 비중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남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쁜 답은 있습니다. 하락장에서 못 버틸 만큼 크게 잡는 것, 그게 나쁜 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을 정할 때 수익률 목표가 아니라 버틸 수 있는 하락폭으로 정하시는 걸 권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가 단기간에 절반 가까이 흔들려도 생활이 유지되고 마음이 유지되는 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10%만 흔들려도 밤에 잠이 안 오는 분도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타입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건 설계의 예시이고 본인 성향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정석형입니다. VO 중심, 채권 또는 현금성 자산을 함께 두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QLD TQQQ는 아예 넣지 않거나 넣더라도 아주 작은 맛보기로만 둡니다. 이 방식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즉 장기 생존 확률을 극대화합니다. 시간이 오래 갈수록 이 방식의 힘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 하이브리드형입니다. VO를 큰 비중으로 두고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완충을 만들고 QLD를 작은 비중으로 둡니다. TQQQ는 넣더라도 더 작은 비중으로 둡니다. 이 방식은 가장 많은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성장도 놓치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하락장에서 무너지고 싶지도 않은 분들에게요. 세 번째, 공격형입니다. VO와 QLD TQQQ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되 대신 규칙을 더 빡빡하게 가져갑니다. 공격형에서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자동화와 리밸런싱입니다. 공격형이 실패하는 이유는 시장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격형일수록 사람을 배제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규칙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이 오늘 영상의 진짜 가치입니다. 규칙 하나, 매수는 일정하게 하시고 매도는 기준이 있을 때만 하십시오. 일정한 매수는 자동이체처럼 월급날에 바로 실행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장의 뉴스, 분위기, 내 기분을 끼워 넣지 마십시오. 그게 보그레드의 힘입니다. 규칙 둘, 리밸런싱은 감정이 아니라 달력으로 하십시오. 예를 들어 분기마다 한 번, 혹은 반년에 한 번처럼 정해진 날짜에만 점검합니다. 그 외에는 계좌를 덜 보는 게 오히려 성과에 도움이 됩니다. 많이 볼수록 손이 가고 손이 갈수록 실수가 나옵니다. 규칙 셋, 레버리지는 상승장에서 늘리는 게 아니라 하락장에서만 늘리십시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반대로 합니다. 오를 때 흥분해서 늘리고 떨어질 때 겁나서 줄입니다. 이게 수익을 박살내는 패턴입니다. 레버리지는 특히 이 패턴을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오를 때는 비중이 커지므로 리밸런싱으로 줄이고 떨어질 때는 비중이 작아지므로 리밸런싱으로 늘리는 방식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이게 보그레드식 사고입니다. 규칙 넷, QLD TQQQ는 단독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VO 같은 넓은 인덱스가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중심이 넓게 분산되어 있으면 레버리지의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심리적 기반이 생깁니다. 규칙 다섯, 손실을 피하려고 레버리지를 쓰면 망합니다. 레버리지는 손실을 피하는 도구가 아니라 상승 사이클을 증폭시키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반드시 장기 계획 안에서만 쓰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QLD TQQQ를 하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사실은 투자라기보다 자극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에 계좌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뇌가 반응합니다. 그 자극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그레드 커뮤니티가 단기 매매를 싫어합니다.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뇌 구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막아야 합니다. 이제 흔한 착각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VO는 안전하고 TQQQ는 위험하니 나는 젊으니까 TQQQ만 가도 된다. 젊음은 손실을 회복할 시간이 많다는 장점이 있지만 손실을 견딜 멘탈이 자동으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많아도 중간에 포기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QLD TQQQ는 장기 보유하면 무조건 승리한다. 장기라는 단어만 붙이면 모든 게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시장의 큰 하락 구간에서 매우 깊은 낙폭을 만들 수 있고 그 구간을 버티지 못하면 장기 보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장기 보유는 의지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셋째, 나는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으니 하락 전에 팔고 바닥에서 다시 사면 된다. 이게 말처럼 쉽다면 보그레드가 그렇게 단순한 철학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시장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게임입니다. 보그레드는 예측을 버리고 대응을 자동화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VO만 하면 부자가 되기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레버리지로 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가? 아니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가? 둘은 다릅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커질수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생존을 버리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VO를 엔진으로 두고 그 위에 QLD, TQQQ를 올리더라도 규칙을 먼저 박아 넣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QLD와 TQQQ 중 무엇이 더 낫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 더 낫냐가 아니라 내 규칙과 내 비중이 그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더 강한 레버리지는 더 강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규칙이 약하면 강한 레버리지는 독이 됩니다. 지금이 들어갈 타이밍이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보그레드식 답은 간단합니다.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말고 들어갈 구조를 만드십시오. 월급날 자동 매수, 분기 리밸런싱, 비중 한도, 비상금 확보. 이 네 가지가 있으면 지금이든 다음 달이든 시장이 당신을 흔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이미 QLD, TQQQ로 크게 흔들려 본 적이 있는데 다시 시작해도 되느냐? 가능합니다. 다만 똑같이 시작하면 똑같이 끝납니다. 레버리지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레버리지를 시스템에 넣으라는 말입니다. 비상금을 확보하고 VO를 중심에 두고 레버리지는 비중을 제한하고 달력 리밸런싱을 하고 계좌를 덜 보는 것. 이 5가지로 레버리지를 투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보그레드가 백만장자를 만든 건 VO라는 상품 하나가 아니라 원칙과 문화와 시스템입니다. 그 원칙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지키느냐. 예측이 아니라 자산 배분. 빠른 매매가 아니라 낮은 비용과 장기 생존. 그리고 그 위에 욕심이 아니라 규칙으로만 QLD, TQQQ를 얻는 것.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당장 뭘 사야 팔지보다 내 투자 구조가 버티게 설계되어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조가 잡히면 VO는 묵직한 엔진이 되고 QLD, TQQQ는 통제된 가속 페달이 됩니다. 구조가 없으면 VO도 흔들리고 QLD, TQQQ는 계좌를 찢어 넣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